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왜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직위원에 의해서 구속 취소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겠죠. 그렇죠. 71년 만에 형사소송법 66조를 틀어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3월 8일에 말 한마디 없어. 내란 다음날 12월 4일날 출근해가지고 뭐 사법부의 본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불법 계엄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쟁 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지 입으로 말하더만 예산 탄핵 줄탄핵 때문에 계엄한다고. 자기들이 뭐 법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 사람아 본연의 임무가 당신이 그때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야. 초반에 메인 기슈. 네. 사법개혁 3법. 아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반 그 분들이 이게 일반인들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요새는 많이 안 해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두 분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이 3법이 결국은 그 재판소원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헌법소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 법이 이상한데? 왜냐면 처벌하려는데 법이 이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위헌법률 심판 뭐 또는 재판소원 재판에 대해서 다시 헌재에서 이 법을 바탕으로 한번 봐주라 이렇게 하는데 1심, 2심, 3심 올라왔을 때 때로는 대법원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대법원도 헌법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대법원이 헌법을 틀어서 내지는 실수로 잘못 적용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헌재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심이라는데 사실상 사심죄는 아닙니다. 아니, 사심죄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근데 물론 범주를 넓히다 보면 그게 사실상 사심죄가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다른 거예요. 개별 사건은 올라오더라도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거지. 물론 퍼센트가 뭐 몇 프로 되냐 이건 조정해봐야죠. 근데 하기도 전부터 사심죄다. 이건 프레임입니다. 아무튼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왜곡죄. 요거는 이제 형법 개정안이니까 법을 이제 왜곡해서 재판 판사들이 직접 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이건 법원조직법 개정안인데 제가 대법관 이 증언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정치부 짬밥 12년인데 그 전부터 보면 한나라당 시절에 자기들이 증언하자는 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이 바뀌어놓고. 아니 자기들이 증언하잖아요. 벌써 십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왜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립니까? 그리고 대법원 이 증언은 사건이 너무 많아. 많죠. 네, 그걸 법원 행정처도 매번 그게 불만이야. 그리고 심리가 속행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막 2년, 3년 걸리고 뭐 잔잔바리 사건이라고 해서 사람들 대법원에서 걸려 7년씩 막 걸리고 이래요. 그럼. 네. 이거 하면 이거는 법원 행정적으로 봐도 선진국에서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인구 대비 대법원 숫자를 보세요. 우리나라 거의 최하위권이야, 내가 봤을 때. 그 인구 대비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정 얘기가 여야 할 것 없이 늘 나왔단 말이야, 사실은. 맞죠. 예, 그래서 요 세 개 안을 현재 그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통과시켰고, 내일인가 본회의 잡혔더라고요. 이제 쭉쭉 밀려고 한다. 이건데, 어쨌든 요 세 개에 대해서 특별히 재판소원법.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근데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된 문제예요. 그쵸? 공교롭게도 이 세 개 문제가 이제 재판소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고전적 떡밥이 법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도 이게 논쟁이 뜨거웠고 이게 사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있죠. 그 자존심 싸움이고 누가 최고 법원이냐. 사실상 법 해석에 관한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 사실 이 싸움에서 시작해가지고 법학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한마디로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반했을 경우에 그걸 구제해주는 제도가 헌법소원입니다. 그게 헌법이라는 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원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법원도 헌법 하에 있는 기관이니까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다. 꼭 뭐 행정기관이 뭐 너 왜 음주했어 임마 운전면허 정지 이런 것만 처분이 아니고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감옥에 가고 누가 풀려나고 돈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데 왜 법원의 공권력 행사만 헌법 테두리 밖에 꺼내놓느냐. 그거는 왜 심사를 안 받느냐라는 것이 기본 골자예요. 자, 그러면 법원이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정통적으로 해오냐면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법관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지. 대법관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해? 그치. 법률 전문가고 우리나라 최고 법률 엘리트인데, 우리 14명은 신이야 임마. 그럼 우리 똑똑해. 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야. 네. 그런데 지금 건의의 해체 시대 아닙니까? 대통령도 끌어내려지는 시대예요. 대통령도 내려오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더니 판사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네. 있죠. 양승태 사법농단 어쩌고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있죠. 판사를 어디서 무슨 명품점에서 뭘 막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어. 판사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구나. 그러면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최후의 보루로 뭐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나온 게 헌법 소원인데 재판 소원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독일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독일에 뭐가 그렇게 다르냐면은 독일의 이제 헌법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라는 문헌이 있어요. 아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그쵸. 둘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야. 근데 우리 헌법은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고 적어놨다 이거지. 헌법에. 네, 우리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고 헌법에 적어놨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마음대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을 인정해버리면 이 헌법조항 위헌이다. 왜 독일 헌법이랑 대한민국 헌법이 다른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거예요 지금. 이건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뭐 4심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자 1심, 2심, 3심을 다 했는데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는 당사자 간의 싸움이 아니고요. 소송 그렇죠. 당사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해당 판사 혹은 해당 검사가 해당 판사가 뭔가를 판결을 할 때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시킨다든가 뭐 숨겨버린다든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명백하게 당사자가 주장했는 걸 그거 갖다가 그냥 없애버린다든가 기록이 뻔히 있는 걸 갖다가 아예 무시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우리 법외국제 얘기했잖아요. 법외국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법외국제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봐요. 대법관이 법외국제를 저질러가지고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서 외국에서 경우에 판결을 해버렸어. 그래서 법외국제로 처벌을 한대. 그런데 재판은 3심이 끝이야. 못 받고 법외국제로 해당 대법관은 처벌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는 그대로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헌법소원에서 바꿔야지. 법외국제가 있다면은 재판소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돼. 그걸 따로 떼서 뭐 그거는 뭐 헌법에 위반되고 이거는 그냥 자존심 싸움에서 법리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네. 그 하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사안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 그 흔히 뭐 법원 혹은 사법부는 뭐 양심의 보루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전 그 말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한국 역사를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뭔가 자정작용을 하거나 양심을 지키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없어. 군사 독재 시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공안 검사들이나 공안 형사들이 쪽지 주면 그대로 막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개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자 얘기하는 거지. 실제 우리나라가 온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법살인, 사법 관련한 어떤 범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재심 청구하면은 전부 다 뭐 다시 무죄로 나오고 합니다. 민청항력 사건 이런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민족일보 옛날에 그 조용수 사장이 뭐 네. 이런 거 되돌릴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재심 절차 혹은 재심에 관련해서는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그 CBS 뉴스쇼에 자주 출연하시는 유인태 총장님 있지 않습니까? 재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뭐 기간 내에 뭘 신청을 안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막 그랬어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재심을 제대로 받고, 뭐 심지어는 검사나 판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의 재심은 아마 원래 판결받았던 원심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재심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구조를 좀 바꾸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게 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아니면 다른 법원이든 뭐 그런 구조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헌법 소원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꼭 이걸 헌재로 넘겨야 되냐. 그렇고, 두 번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법 절차가 문제가 있었던 걸 개정하려고 하면은 법관 수는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수는
1986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늘어가지고 40년 동안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렇게 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1심, 2심, 사실심 법관들은 2,000명 넘게 늘었거든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인구가 상황이에요. 느니까 당연히 느는 네,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외국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그냥 의문도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법안 성안된 거랑 취지를 봤는데 어떻게 그 고의성을 입증해서 뭐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은 있죠. 직위원 판사가 뭐 윤석열 풀어준 거. 구속 취소. 조희대가 이를테면 그 대선 얼마 앞두고 갑자기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파기환송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법리 왜곡이라고 할 수 있나? 아까 공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조희대 욕은 이제 또 따로 할 건데 따로 할 건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조희대라는 사람이 아니라 조희대 임기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법관이다 다른 뭐 판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다른 진영의 누구한테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리하게 뭐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오히려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뭐 직권 남용 관련해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만든다던가 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법외국제는 저는 직관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재판소원법이 이걸 가지고 지금 메인이 아까 말씀한 대로 연결 구조가 있는데 재판소원법으로 세게 붙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사실은 나머지는 법원의 판사 숫자를 늘린다는 거, 뭐 대법관 늘린다는 거 해봤자 그 대법원 판사끼리 엠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결국 권력이 바깥으로 새진 않아. 네. 솔직히 말해서 법외국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상 법외국제를 결국 법외국제를 도입해서 심판한 사람도 판사야.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옆에 있는 판사를 좌배석 판사를 내가 법에서 기소가 됐는데 내가 판사야. 재판부가 조의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네, 실효성 그래서 없어지죠.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개의치 않아. 네. 근데 재판소법은 완전 다르거든. 이거는 상부기한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니까 이미.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논리를 엄청 쓰더라고요. 그중 논리가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과 이제 독일에서 인용률이 1%다. 그러니까 이제 3심까지 왔는데 이 재판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100건 중에 1건 내지는 2건밖에 안 된다. 비효율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고비형 저효율이라고 하죠. 네. 아니 그런데 대법관이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재판할 확률이 낮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없어야죠. 거의 없어야 되는데 1%에서 2% 인용률이라는 게 정상적인 통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1% 내지 2%니까 100에 한두 건이잖아요. 10만 건 하면 얼마예요, 그게? 엄청나죠. 많아요. 1000건이지. 그거 버려, 그거는. 그냥 뭐 아쉬운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직영부장 판결처럼 안타깝지만 그렇게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뭔가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경제력이 성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사법부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관 수를 비약적으로 늘리면 되는 거고 세금이 부족합니까? 있어. 국회가 나서서 하면 초동에 안 지으면 돼요. 그럼 지방으로 내려와요. 대법관 1조 몇천억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돈 싸게 줄 수 있어. 충분해요. 그리고 뭐 전자재판 하면은 당사자가 종이 기록 들고 안 와도 돼. 하나에 30원이야, 30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는 지금 상황을 상정해 놓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아가서 더 많이 발전시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법외국제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그렇죠. 이거 자체가 판사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재판부에서 한 달에 300건, 400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판결 선고 났다고 법외국제로 막 다 해. 그럼 신고만 하면 사건 접수.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한 100건씩 막 고소당하고 막 판사가. 그럼 내가 재판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내가 경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재판 똑바로 했다고 설명 일일이 해야 되고 이러면 법원이 마음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는데 근데 법외국제로 고소할 때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소만 하면은 고소 고발만 하면 수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법제가.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둘 중에 하나는 불만이 있어. 반드시 하겠죠. 반드시 있어. 누구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럼 패배 쪽에서 다 고소해 그냥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입법을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법외국제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안 하다가
지기현 부장이 제 또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지기현 부장 선고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 김용민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이라도 법의 억제를 해야 된다. 지기현 믿을 수 없다. 막 이러더라고.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민주당이. 맞아요. 일단 강수영 변호사님 얘기한 거는 수긍이 되고 뭐 저도 아까 전에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했지만 수긍이 되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이거 왜 하겠어? 더불어민주당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무리하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 아니야, 당신들 때문. 조희대 커트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상적으로 잘 절차대로 진행돼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를테면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한마디라도 하고 뭐 이를테면 지기현에 의해서 구속 취소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고 이게 정상적으로 뭐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조희대가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재판 진행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이런 게 안 했으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 했겠지 이런 거를. 근데 당신들이 그럴 때는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긴 한 얘기인가? 그리고 전 조희대 대법원장 말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웃겼어요. 이번에 이 재판소법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는데 그게 아니라 판사들한테 피해가 가겠지. 재판소는 피해가 안 가죠. 대법관들한테 피해가 가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들은 피해가 안 가요. 왜냐? 강 변호사님 변호사가 더 잘 알지만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그 판사들 이쪽하고 물어봤어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용률은 1%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재판소원법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긴장 관계가 달라. 우리도 예를 들면 공수처가 아무리 저 핫바지 저고리처럼 해도 공수처가 있는 게 없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렇죠. 장차관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지 마음대로 했거든. 솔직히 뭐 공수처 고위공직자만 타겟으로 한 그런 수사는 없어요. 그냥 판사들 오면 또 짬짬이 해주고 봐주고 정관하고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공수처가 있으면 공수처는 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잘하면 권력 분립 원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 한 말인데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견제와 규형, 체크 앤 밸런스 말하잖아요. 욕망을 욕망으로 억제하라는 소리를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검사는 수사를 하려는 욕망이 있는 애들이야. 조져야 돼. 그게 또 맞아요. 수사를 빡 해. 법원은 당연히 그걸 견제하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신이다? 난 옳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체크 앤 밸런스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서로 욕망이 부딪히는 그 교점에서 나오는 거야. 민주주의란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당사자끼리 부딪혀요. 쟁이라고 쟁 계속. 쟁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거지. 진실이 있어가지고 네가 진실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쟁을 이게 추를 진짜 균형 있게 잘 만들어 놓는 게 상권 분립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판사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외국제도 제가 이 아까 전에 반대 의견이라고 했지만 법외국제 말고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 무죄 났습니다. 무죄 났죠.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 해가지고. 미수죠. 근데 국가에는 반드시 폭력이 내장돼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형사 그죠. 다 내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에 따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위법 증거 수집으로 재판 붙었는데 무죄가 났어. 그럼 송영길 대표는 그 한 몇 년 동안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당을 떠나 있어야 그쵸. 되고, 뭐 소나무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범법자인지 알고 있어 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그렇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붙어가지고 따져가지고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통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검사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났다? 저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처벌해야죠.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법질서는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가 다 날아가면 무죄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불이익의 전부예요. 수사기관이 받는 불이익. 너네들 아니잖아요. 너네들 열심히 수사한 거 무죄됐지롱, 약으로지롱 이게 끝이에요. 근데 반대로 재판받은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맞아요. 수년 동안을 고통을 받아. 그것 때문에. 명예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는 잘못하면 무죄된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조사 잘해야 돼. 지금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거랑 또 위법 수집 증거
했다가는 처벌받는다. 조심해야 돼. 완전 이거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르죠. 공무원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당연하죠. 변호사가 누군가를 법률 대리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위법 증거 수집할 일도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검사가 사실상 이제 가해자라고 본인들이 지목한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에 붙일 때는 국가 권력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국가 권력이 위법하게 개인을 탄압하는 게 되는 거거든. 근데 검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냥 뭐 재판 졌네. 아님 말고 소주 한 잔 먹고 치우지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진짜 오진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법 왜곡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그 뭐 이 주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헌법 소원을 재판 소원을 도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 보완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재판이 빨리 끝나야지 4심까지 가면 또 몇 년이 걸리고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지. 변호사 비용 돌려치기 떠들고 하는 말이야. 네.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가 많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관을 겁나 늘리는 거야. 보면 돼요. 많이 뽑아가지고 네. 입구 컷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입구 컷 엄청 하거든. 헌법소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이거는 재판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여타 등등 법의 요건이 있는데 이건 수심사 대상이 안 되면서 뺍니다. 이거를 많이 잘 신속하게 해주면 돼. 순식간에 끝나요. 이거는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맞아요. 입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어. 사람을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현재 헌법재판소를 상정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오래 걸리는데 그럼 국민들한테 피해가 보는데요. 늘려 판사를. 그렇죠. 대법원도 늘려요. 다 늘려. 1심 2심 부족해 늘려. 그건 그거가 싫지. 문제야. 자신의 권위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게 또 하지도 않고. 예, 그건 싫어. 아, 원래 답답해. 쪽수 앞에 장사 없다고 공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격 내려갑니다. 또 늘린다 그러면 또 질 떨어진다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돼. 법관의 질이 떨어진다고 사람 많아지면. 지금 이미 질이 떨어져 내가 봤을 때. 소수라고 네. 그 고퀄이라는 보장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봤어요. 네. 뭐. 그 누가 거기에 앉혀놨느냐에 따라서 아주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물을 좀 타야 사람들의 됩니다. 예, 물을 타야 조이대 코트 있잖아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이 기망하는 짓 그만해야 돼요. 예,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확실한 거는 재판소법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재판하는 사람도 긴장합니다. 예. 긴장하게 돼 있어 판사들이. 그렇죠. 긴장하게 돼 있죠. 그 1%가 자기게 될 수도 있거든. 예. 아니, 그리고 좀 메신저 오염부터 벗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조이대가 이런 말 하게 됐냐고요. 네? 아 진짜 조이대 원장은 저희가 또 한번 특집을 마련할게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는 여러 건 있지만 딱 3개만. 하나는 그 보셨죠?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딱 3건만 말하자면 구속 취소 때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71년 만에 형사소송법 66조를 틀어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3월 8일에 말 한마디가 없어. 내란했을 때도 그랬고요. 예. 네. 그리고 내란 다음날 12월 4일날 출근해가지고 뭐 사법부의 본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회의했어 회의. 예. 그리고 탄핵 뭐 나중에 알아보고. 아니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불법 계엄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쟁 난 게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지 입으로 말하더만 예산 탄핵 줄탄핵 때문에 계엄한다고. 지가 자기 불법 계엄 자인하고 시작했잖아요. 10시 27분에. 근데 그걸 뭘 판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12시간이 지났는데 아침에 출국을 한다는 소리가 뭐? 그 자기들이 뭐 법원에 뭐 이럴 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 사람아 본연의 임무가 당신이 그때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야. 초반에 대법원장이 그것만 코멘트 잘해줬어도 이 나라의 갈등이 한 50%는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뭐 이게 내란이 되니 안 되니 헛소리하는 인간들 쑥 들어갔을 거야. 네. 아이고.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났을 때 저는 늘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만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만두시고 네. 아니 이게 너무 모든 뭐 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앉아 계시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논의가 자격이 다. 없어, 자격이 없어. 예. 예. 뭐라 하면 판사 흔든다고 막 그러고 자기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한 대로 조 대법원장이 계엄 다음 날 내가 무슨 윤석열 쫓아내 이것도 아니고 사법 처리 이게 사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냥 이게 불법 계엄이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는 국회의원들 몫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절차가 그러니까
프로세스만 얘기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예. 말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을 당이 대법원을 못 믿어요. 아. 올라가다가도 자빠질까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란 재판부 만들고 뭐 맞아요. 사실 그거 무리하는 거거든요. 엄청 무리하는 거지. 그만둬줬으면 민주당도 좋겠어요. 이러고 싶어서 하겠냐. 제발 그만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쫄아가지고 그런 거거든. 우리도. 그지. 아이고.